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어이없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들려주세요. 저는 올해 31살이고 남자친구와는 3년째 만나고 있어요.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는 회계 업무를, 남친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께는 결혼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혼 준비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져서 지금은 완전히 파혼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남친이 제 어머니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어머니와 둘이서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나 없이도 우리 엄마를 챙겨주고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그날 엄마께서는 고맙다는 마음으로 남친이 좋아한다던 장어덮밥을 사주시겠다며 맛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금액은 45,000원 정도 나왔는데 엄마 몰래 남친이 계산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엄마가 사주시려던 걸 본인이 계산까지 하다니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친의 어머니와도 식사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미리 친해지면 결혼 준비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서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친에게 우리 어머님이랑도 밥 한 끼 하면 어떨까?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 게라고 했어요. 남친도 좋다고 했고 저는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께서는 그래? 고맙네. 그럼 내가 식당 알아보고 예약할게. 거기로 오면 되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어머니가 직접 식당을 고르시면 입맛에도 맞을 테고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당일 아침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업무가 바빠서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주소를 확인했는데 제가 본 건 오마카세라는 단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안이나 남친 집안이나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오마카세 같은 고급 일식당을 가는 집안은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오마카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남친에게 물어보니까 남친도 가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혼자 나온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여동생분과 남친의 여동생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총 4분이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인당 8만 원짜리 코스를 4개 시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아무리 밥을 사드린다고 했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인 어머니 혼자 나오시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제가 식사하자고 제안한 건 어머니한테였는데 왜 이모님과 시누이까지 데리고 나오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이미 와버린 상황이고 어른들 앞에서 뭔가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식사를 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오마카세를 처음 먹어봤는데 왜 비싼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가 됐는데 어머니와 이모님 그리고 시누이가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라며 슬쩍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총 34만 원이 나왔거든요. 중간에 술 한 병을 추가로 시키셔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면서 어머니께서 적어도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주시겠거니 생각했어요. 저한테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이모님과 딸까지 데려오셨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시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특히 저희 어머니 경우를 생각해보면 더 그랬어요. 저희 엄마는 남친이 집에 놀러 오거나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면 항상 식사비를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남친한테 용돈이라며 5만 원씩 챙겨주시거든요. 그날 장어덮밥을 먹은 날도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남친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셨다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2만 원대 장어덮밥 한 그릇 얻어 드시고도 감동받아서 용돈까지 챙겨주셨는데 저는 35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결제하고 나니까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친은 오히려 자기 이모랑 여동생까지 밥 사주고 챙겨줘서 고맙다며 실없이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두 분이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인당 8만 원짜리 오마카세는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대접해 본 적 없어. 우리 둘 다 벌이가 뻔하잖아.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그런 고급 일식당을 자주 다녀보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작정하고 얻어먹으려고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남친은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냐? 곧 가족이 될 건데 비싼 식사 한 끼가 그렇게 아까워? 평생 못 드셔보셨으니까 예비 며느리한테 한번 얻어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서운하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내 남동생도 데리고 가서 네가 계산해라고 했더니 남친이 꼭 그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해야겠냐? 결혼 앞두고 마음 변한다는 여자들 많다던데 너도 그중 하나야? 마음이 변해서 트집 잡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태도 보면 엄마가 혼자 나왔어도 넌 비싸다고 화냈을 것 같아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 혼자 나오셨다면 인당 8만 원짜리 식사에 당황은 했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계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게도 있구나 싶어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한 번쯤 모시고 갔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제가 예비 며느리라고 해도 아직 정식으로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본인 아들한테는 그런 비싼 밥을 사달라고 못하시면서 저한테는 그러셨다는 게 생각할수록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시고 2만 원대 장어덮밥 한 그릇 얻어 드시고도 그렇게 기뻐하셨을 텐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차피 실제로 결혼 준비한 것도 없으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대신 식사비는 15만 원만 보내줘. 식사비가 총 34만 원 나왔거든요. 어머니 몫은 제가 대접한 걸로 치더라도 이모님과 시누이 몫인 16만 원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15만 원만 달라고 한 거는 그래도 좀 봐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남친의 대답은 정말 어이없었어요. 결혼 없겠다는 말 무르지 않으면 돈 못 준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예비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문자였어요. 내용이 길긴 했는데 요약하면 이랬어요. 식사 가격이 부담스러웠니?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싸웠니? 그럼 밥 사준다고 하지 말지. 그게 부담스러운 줄은 몰랐네. 난 동생한테 네가 밥 사준다고 자랑하고 너 칭찬했더니 동생도 보고 싶다 해서 데려간 건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네. 나도 서운하고 어이없네. 문자는 길었는데 빈말로라도 돈을 주겠다는 말씀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어이없어요. 제가 어머니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건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남친이 우리 엄마를 챙겨준 것처럼 저도 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걸 기회로 삼아서 이모님과 딸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비싼 식사를 얻어 드셨어요. 그것도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만약 미리 우리 동생도 보고 싶어 하니까 같이 가도 될까? 라고 물어보셨다면 저도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어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남친의 반응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자기 어머니 편만 들면서 저를 마음이 변했다고 몰아가더라고요. 3년 동안 사귀면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더 충격이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호구로 보실 것 같고 남편은 엄마 편만 들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35만 원은 정말 아까워요. 제가 한 달 용돈이 그 정도거든요. 그 돈이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정말 속상해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지 않아서 오히려 잘 된 거야. 35만 원으로 인생을 구한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화가 나고 속상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계산적인 건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조금씩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친네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니께서 항상 며느리가 와주니까 고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제가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 때 제가 음식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손님이 왜 일을 하려고 하냐고 하시면서 제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때는 며느리감이 어떤지 보려면 이런 때 봐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일관성이 없으셔서 헷갈렸어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처럼 행동하라는 건지 아직 며느리가 아니니까 손님처럼 있으라는 건지. 그리고 시누이도 저한테 되게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에는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는데 가끔씩 우리 오빠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남친 편을 드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친이 약속 시간에 늦거나 연락을 제때 안 해서 제가 서운해한다고 하면 우리 오빠는 원래 그래. 새언니가 이해해줘야지라고 하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모님도 그날 처음 뵈었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그랬어요. 아, 이 아이가 우리 조카 며느리구나라면서 되게 품평하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에도 제 직업이나 집안 얘기를 계속 물어보시는데 뭔가 제가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 형제자매는 있냐, 집은 어디 살고 전세냐 자가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답변을 하긴 했지만 되게 불편했어요. 특히 요즘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하려고 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는데 이모님께서 그래도 아기 낳고 나면 엄마가 키워야지 할머니가 키울 수는 없잖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네 그렇긴 하죠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상했어요. 저와 남친이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제가 뭔가 시험을 당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이모님 그리고 시누이가 모여서 저를 평가하는 자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더 화가 나요.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해서 엄마한테 용돈도 잘 갖다 줘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정말 효자시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모님이 요즘 며느리들은 남편이 시부모한테 용돈 갖다 주는 거 싫어한다던데 너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는데 속으로는 되게 불편했어요. 시누이도 우리 엄마는 며느리한테 절대 간섭 안 하실 거야. 새언니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으시니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심이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우리는 아들 하나뿐이라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할 거야. 친정 부모님처럼 편하게 생각하면 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실 거면 왜 그날 식사비를 제가 다 계산하게 하셨을까요? 진짜 저를 딸같이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미안하다. 미리 말 안 하고 사람들 데려와서 우리가 계산할게 정도는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더 웃긴 건 식사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서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만들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아요.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산하라고 하실 생각이셨던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남친 태도도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돈을 쓸 때 아껴 써 나중에 결혼 준비할 때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그날은 제가 35만 원을 계산하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가는 길에 우리 가족들이 다 너 좋아하는 것 같아. 특히 이모가 너 칭찬 많이 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하는 게 맞나? 35만 원 뜯어간 게 좋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남친이 엄마가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안녕하다고 전해드려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고맙다는 말로 끝낼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해봤더니 그 정도면 양심이 있으면 돈 보내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미리 말도 안 하고 사람들 데려온 거는 정말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남친한테 말해본 거예요. 그런데 남친 반응이 그런 식이니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사실 그 후에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제 감정이 맞는 건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직장 선배 중에 결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하는 집안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럴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예비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정말 며느리 되고 나서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다른 선배는 요즘 시대에 그런 식으로 하는 집안이 있나? 우리 때도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아직 남이잖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한테도 얘기했더니 남동생이 제일 화를 내더라고요. 누나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해? 그 집안 사람들이 누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말 분해하더라고요. 남동생은 누나 그냥 헤어져.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라고 하면서요. 저희 부모님께도 결국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요즘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고 물어보셔서 결국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상황을 다 말씀드리니까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셨어요. 그런 집안이랑 인연 맺으면 너만 고생한다. 지금 헤어지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35만 원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정리해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내가 그 아이 남친한테 10만 원씩 용돈 줬는데 그 집에서는 너한테 35만 원을 그냥 계산하게 하다니. 라고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반응을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결혼은 정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계속 결혼 취소하겠다는 말 철회하고 사과하면 돈 준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무슨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친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남친이 넌 정말 계산적이야.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예의 문제야. 그리고 앞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 문제야 라고 답했어요. 만약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될 거라면 나는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람들을 데려오신 것도 예의가 아니야 라고 했더니 남친이 우리 엄마를 나쁘게 말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야 라고 했어요. 결혼하면 부부가 한 팀이 되는 건데 내가 항상 어머니 편만 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라고 물어봤더니 남친이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 더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히 35만 원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예요.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가족들을 데려와서 제가 계산하게 하신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보내신 문자가 더 문제였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투였거든요.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는 식의 표현을 쓰신 걸 보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서운하고 어이없다고 하신 걸 보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남친의 태도예요. 제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계산적이라고 몰아가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 편만 들면서 제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았어요. 특히 마음이 변했다는 식으로 말한 건 정말 상처가 되었어요. 3년 동안 사귀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요? 제가 돈 때문에 마음이 변할 사람인가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세 번째는 그 가족들의 전반적인 태도예요.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하면서도 정작 예비 며느리로서의 예우는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결혼 전에 벌어진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면 저는 정말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든다면 저는 집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낳고 키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친구들도 지금 헤어지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35만 원으로 그 집안의 본색을 알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싸게 산 거다라고 하면서요. 남동생은 누나가 그런 대접받는 거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랑 그 집안 사람들이 누나를 너무 우습게 본다고 하면서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부모님도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집안이라면 피하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친에 대한 감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남친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가족 편만 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산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결혼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남친한테 마지막으로 연락해서 우리 결혼은 정말 하지 말자. 그리고 15만 원은 포기할게. 대신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남친은 정말 그럴 거야? 3년을 그냥 버리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3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을 구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이번 일로 내 가족들의 성격과 내 성격을 제대로 알게 됐어. 우리는 맞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돈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한심했어요. 돈은 포기한다고 했잖아.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에 남친이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몇 개 왔는데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새언니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답장했어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연락을 하셨어요. 얘야 우리가 서로 오해한 것 같다.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해 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이 연락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특히 남친이 정말 사랑했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라고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이 계속 응원해주면서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해주니까 마음을 굳힐 수 있었어요. 특히 제 어머니께서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 엄마는 내 선택을 지지한다고 하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은 완전히 연락을 끊은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3년 동안의 추억들이 계속 떠오르고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특히 다른 커플들을 보면서 아, 저런 게 정상적인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최근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친구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면 그래? 고맙다. 그럼 우리가 반반 내자라고 하시고 항상 예비 며느리를 배려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세상에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들도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이 특별히 이상한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이제는 이 모든 일이 제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35만 원은 아깝지만 그 돈으로 중요한 걸 배웠거든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예전에 저라면 그래도 어른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특히 가족 간의 관계나 가치관 차이 같은 건 사랑으로도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지도 더 명확해졌어요. 제 편을 들어주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가족들과 인연을 맺고 싶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어요. 이번 일로 받은 상처도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저 자신을 더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저를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번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은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맞춰가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35만 원을 계산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보여진 그들의 태도였어요. 미리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데려온 것,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난한 것들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남친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저를 계산적이라고 몰아간 것도 큰 문제였고요.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의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주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부모님도 잘 헤어졌다고 하시면서 안심하고 계세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내가 그런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서 고생할까 봐 정말 걱정됐는데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동생도 누나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누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설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가족들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자신의 감정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참아라, 이해해라, 어른들이 하시는 일이니까라고 해도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은 부당한 거예요. 특히 결혼을 앞둔 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연애할 때는 괜찮아 보였던 것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나 돈 문제, 가치관 차이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만 살다 보면 가족들과의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때 남편이나 아내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35만 원을 잃긴 했지만 그 돈으로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면 35만 원보다 훨씬 큰 손해를 봤을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감과 행복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자존감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우니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저를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번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가족과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저의 경험담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그리고 제가 잘한 선택을 한 건지 의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앞으로도 더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